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진심을 다해 친절하게 대했는데 어느 순간 상대방이 나를 너무 가볍게 대하는 걸 발견했을 때의 그 불편한 감정 말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사실 그 원인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작은 말과 행동에 있습니다. 오늘은 타인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의 속도입니다. 지연 씨는 회사에서 늘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에서 긴장한 나머지 말을 너무 빠르게 했고 팀원들은 그의 의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회의에서 다른 동료가 비슷한 의견을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자 모두가 훌륭한 아이디어라며 호응했죠. 빠른 말투는 불안감과 자신감 부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일수록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겸손입니다. 민서 씨는 팀에서 실력자로 인정받는 디자이너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작업에 대해 아니에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했죠. 처음에는 겸손해 보였지만 점점 그의 실력마저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필요 이상의 말하기입니다. 간단한 설명으로 충분한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길게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메시지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나친 공감, 불필요한 사과와 감사, 아마도라는 애매한 표현의 남발 또한 우리를 작아 보이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습관들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천천히 말하기, 적절한 자기 표현, 핵심적인 소통 방식은 연습을 통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3주 정도의 꾸준한 연습으로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23개월이면 자연스러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더 신뢰받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개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룬 말의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신의 평소 말하기를 녹음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빠르게 말하는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실제 녹음을 들어보면 놀라울 정도로 빠른 경우가 많죠. 효과적인 연습을 위해 3초 룰을 추천합니다. 중요한 문장을 말할 때는 그 문장을 3초 동안 천천히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습이 쌓이면 자연스러운 속도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고객 만족도 향상입니다. 라는 문장을 3초에 걸쳐 말하는 겁니다. 문장 중간에 적절한 휴지를 두면 더욱 효과적이죠. 두 번째로 다룬 과도한 겸손 문제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과 자기 비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실력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 대신 더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전문적으로 들립니다. 혹은 아직 부족합니다 라는 말 대신 계속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특히 자신의 성과나 능력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때는 단순히 감사합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겸손해 보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자신을 낮추는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동양의 고전 논어에서도 이와 관련된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고 여보지이라는 말처럼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의미죠. 겸손도 지나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직장에서도 이런 변화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절한 자기 표현을 하는 직장인이 승진 확률이 23% 더 높았다고 합니다. 과도한 겸손이 오히려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이러한 개선점들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신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연스러운 변화여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다룰 필요, 이상의 말하기, 습관은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민준 씨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민준 씨는 IT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였습니다. 기술적 지식이 풍부했고 경험도 많았죠. 하지만 회의할 때마다 하나의 주제로 30분 이상 설명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기능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작년에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도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그때 개발팀에서는 이렇게 접근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말이 길어질수록 팀원들의 집중도는 떨어졌고, 결국 핵심 메시지는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신입 개발자가 던진 질문이 민준 씨의 변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님,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순간 민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불필요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었는지 말이죠. 필요 이상의 말을 하는 것은 보통 두 가지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둘째, 혹시 놓치는 내용이 있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말을 많이 할수록 메시지의 힘은 약해집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중이 집중해서 듣는 시간은 보통 3분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상이 되면 핵심 내용을 놓치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첫째, 3분 룰을 기억하세요. 중요한 내용은 3분 안에 전달하는 겁니다. 둘째, 역피라미드 방식을 활용하세요. 결론을 먼저 말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세부 설명을 덧붙이는 거죠. 셋째,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세요. 청중의 표정이나 태도를 보면 설명이 더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박지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말을 길게 하는 것은 한 걸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는 것과 같다. 말을 줄이는 연습은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과도한 공감 습관입니다. 회사에서 늘 인기 있는 직원이었던 서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연 씨는 어떤 의견이 나와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고민을 들을 때도 항상 그럴 만하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라고 답했죠. 처음에는 이런 태도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회의에서 한 팀장이 서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솔직한 의견이 궁금한데. 그 순간 서연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진정한 소통 대신 단순한 동조만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공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모든 것에 동의하는 사람의 의견은 결국 아무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전문성이 의심받습니다. 자신만의 관점 없이 항상 남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은
전문가답지 않은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리더십이 약화됩니다. 언제나 예스맨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건설적인 공감법을 제안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내용 잘 이해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더 효과적이었는데, 한번 고려해 보시겠어요? 이런 식의 대화는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자신의 전문성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송시열은 군자는 남과 같되 같지 않고 남과 다르되 다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무조건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더 깊은 신뢰가 쌓이는 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알아볼 습관은 불필요한 사과와 감사입니다. 유나 씨의 이야기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유나 씨는 성과도 좋고 업무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특별한 습관이 있었죠. 부장님, 자료 준비했습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사실 마감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과장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정말 죄송한데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 관련 문의였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런 것도 몰라서. 신입사원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유나 씨의 모습을 지켜보던 같은 팀 선배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유나 씨, 왜 이렇게 자주 사과해? 내 실력이면 충분히 당당해도 되는데. 그제서야 유나 씨는 자신의 습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사과와 감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진정성이 희석됩니다. 정말 사과나 감사가 필요한 순간에도 그 말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전문성이 가려집니다. 실력 있는 사람도 계속 사과하면 자신감 없어 보일 수 있죠. 셋째, 업무 효율이 떨어집니다. 불필요한 사과로 시간을 낭비하고 의사소통도 복잡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습관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감사합니다만으로 충분합니다. 죄송한데 감사합니다. 대신 감사합니다만 써보세요. 두 번째, 사과 대신 해결책을 제시해 보세요. 죄송합니다가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 질문할 때는 당당하게 해보세요. 죄송한데 여쭤봐도 될까요? 대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조선의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5번 이상 불필요한 사과를 하는 직장인은 업무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곧 마지막 습관인 아마도라는 표현의 남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처럼 당신도 불필요한 사과를 많이 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6번째 습관은 아마도라는 표현의 과다 사용입니다. 현직 변호사인 지원 씨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씨는 5년차 변호사로 전문성은 충분했지만 특이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사건은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뢰인과의 상담에서도 동료들과의 회의에서도 항상 이런 식이었죠. 어느 날 한 의뢰인이 지원 씨에게 직접적인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변호사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변호사님이 이렇게 불확실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불안해지네요. 이 말을 들은 지원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의심받게 된 것이죠. 아마도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확실성을 드러냅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추측처럼 들리게 만듭니다. 둘째, 책임감이 부족해 보입니다. 명확한 판단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셋째, 리더십이 약화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대신 제가 검토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 근거를 함께 제시하세요. 아마도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지난 사례들을 분석해 보니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확신이 없다면 단계를 나누어 설명하세요. 현재 확인된 사실은 이렇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조선의 율곡 이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신 없는 말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아마도와 같은 불확실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직장인은 승진이 평균 2년 더 늦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말버릇과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